치주 질환이 있다, 잇몸 질환이 있다, 잇몸병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치료이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에만 할 수 있는 치료고요. 가성비라는 말이 의료인으로서는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안 내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사실 치과 치료 받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이잖아요. 치과 치료는 비싸다 이런 인식을 치과 의사로서도 일해보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치료들은 대부분 치과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치과 기공소라는 데에서 만들게 되는데, 기공물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금이라든지 세라믹 이런 재료들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가 또 치과 기공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재료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치과 치료라고 하면은 보험이 안 되는 치과 치료보다는 보험이 되는 치과 치료 중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 중에서도 환자분의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치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치과 치료는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환자분들이 한 번 정도는 받아본 치료일 건데요. 아시다시피 스케일링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해줘서 본인 부담금만 내면은 11,000원 정도죠. 그 정도만 내면은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인데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스케일링의 진료비를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이렇게 의료비가 고가인 나라에서는요, 스케일링을 한 번 하는데 30만 원, 50만 원 이런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똑같은 진료 행위인데도 우리나라는 10,000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 환자분들이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 잇몸병이 있는 분들은 스케일링을 자주 하셔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거든요. 1년에 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1년에 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건강한 경우고요. 본인이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치주 질환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마다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받으셔도 부분 스케일링 이런 것들은 보험 적용이 또 추가로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잇몸 치료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이랑 비슷한 치료인데 스케일링보다 조금 더 치료하는 부위가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치과에서 검사해 보시면은 치주 질환이 있다, 잇몸 질환이 있다, 잇몸병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잇몸병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치료는 잇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부분을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하는 게 스케일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나서 부어있던 잇몸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은 잇몸 밑에 있는 치석도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잇몸 밑에 있는 치은연화 치석이라는 그런 치석들을 수기구로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 같은 경우도 보험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국민 건강에 의해서 중요한 그리고 자주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보험 적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이런 치료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치료들이고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성비 좋은 치료로는 실란트가 있습니다. 실란트는 누구나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아니고요. 만 6세 정도에 큰어금니, 영구치, 첫 대구치가 맹출이 되게 되는데, 큰어금니를 충치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표면을 미세한 틈새를 실란트라는 재료로 메워주는 치료입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치료이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에만 할 수 있는 치료고요. 이미 충치가 생기고 나면은 레진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충치가 생기기 전에 이런 실란트로 미리 미세한 틈을 막아준다면은 충치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치가 큰어금니 표면에 미세한 틈에 생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미리 청소를 저희가 깨끗하게 해주고 실란트라는 걸로 메워준다고 하면은 칫솔질이 조금 덜 되더라도 충치 예방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치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레진 치료라든지 아니면 금으로 때운다든지 이런 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국가보험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치면은 치아 하나당 10,000원 정도도 안 되는 가격에 실란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치아가 막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치아가 맹출하는 시기에는 아이들이 좀 아프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치과에 꼭 미리 방문하셔서 충치가 생기기 전에 실란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오는 두 번째 큰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치아고 보험 적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큰어금니들만 지금 보험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미세한 틈이 큰어금니처럼 복잡하게
복잡하고 깊지 않기 때문에 실란트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큰어금니 2개씩 총 8개죠. 이 8개만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인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틈이 여전히 조금 있으신데 그 틈새 사이로 칫솔질이 잘 안 되시거나 예전에 실란트를 했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충치가 생기지 않았다면 실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치료는 서비컬 GI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서비컬 GI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 방법인데요. 치아의 목 부분이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해서 패어나갔을 때 시리게 되고 음식물이 그 부위에 끼게 되고 이런 틈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원인이 생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부종교합이 있어서 치아가 빼뚤빼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치경부 마모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상교합이라고 하면은 치아들이 씹는 힘을 분산해줘서 뿌리가 그런 힘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종교합이 있어서 치아가 뭔가 쓰러져 있고 잘 물리는 치아는 잘 물리는데 안 물리는 치아는 또 안 물린다. 이런 경우는 많이 닿는 치아들만 힘을 너무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이런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게 됩니다. 부종교합이 심한 분들은 치아 교정을 해야지 결국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그런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일단 패어나가는 부분을 떼우는 것만으로 더 패어나가는 게 조금 방지가 되고 치료를 가능하기 때문에 치경부 수복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재료가 치아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는 레진이라는 재료도 있고요. 치아 색깔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색깔을 고를 수 없고 조금 더 둔탁한 색깔이 띄는 GI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이 재료의 구분점은 레진이라는 재료는 치아 색상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미적이고 예쁜 재료인 반면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I라고 하는 재료는 국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재료거든요. 환자 부담금 몇천 원만 내면은 치아 하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는 거죠. 여러 개 치아를 치료하게 되고 잘 보이는 부위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GI라는 재료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가성비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치료는 사랑니 발치입니다. 사랑니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맹출하게 되는데 사랑니 발치 자체도 보험 적용이 돼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치료이기도 하고요.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그 앞에 치아가 썩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하게 된다든지 심지어 빼고 임플란트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라는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사랑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치료를 미리 예방해주는 그런 치료가 사랑니 발치 치료거든요. 심지어는 쉬운 사랑니 발치도 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매복 사랑니 발치도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치료 비용으로 그 앞에 치아도 살리고 미리 염증도 예방할 수 있고 하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사랑니가 얼마큼 나왔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알 수 있고 빼야 되는 사랑니인지 안 빼도 되는 사랑니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맹출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하게 되고 잘 씹히고 다른 치아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랑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니를 가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누워서 났다든지 완전히 못 올라오고 숨어 있어서 그쪽으로 음식물이 계속 끼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랑니 발치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비용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치과에도 비용이 별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